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야기예요. 하지정맥류. 이것도 또 적절하게 왔네요, 오늘. 있으신가요? 네.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수도 없고. 네네네. 정말이에요? 아니, 허벅지인데 어떻게. 참으세요. 네, 지금 안 되죠? 네,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. 네. 자, 하지정맥류. 뭐 자주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? 일단 정맥류라는 거는 그 사람의 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면서 이렇게 혹처럼 늘어나 있는 상태를 정맥류라고 하고요.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하지에 우리가 심장에서 보낸 피가 발에서부터 발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근데 그 길이 이제 정맥인데 정맥에 있는 판막이라고 하는 밸브가 있어요. 쉽게 얘기하면 체크 밸브 형식이라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피를 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밸브가 망가지다 보니까 피가 잘 한 방향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자꾸 쏟아지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그 발 쪽에 다리나 발 쪽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서 겉으로 보기에 지렁이처럼 막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.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방통행길인데 이게 이제 양쪽으로 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요? 양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역류합니다. 역류를 하는 문제가 되는군요. 자,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하지정맥류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대략 이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? 국민보험공단에서 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에도 한 21만 명 되고요. 21만 명. 네, 상당히 많은 진료를 보고 있죠. 그리고 뭐 최근에는 25만 명까지도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일단 좀 서서 일하시거나 좀 힐을 많이 신거나 뭐 이런 분들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뭔가요?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개인의 원인은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종의 노화예요.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있던 혈관들이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밸브가 망가져서 피가 역류하게 되는,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40대에서 50대부터 하지정맥류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성별인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생깁니다. 왜요? 일단 주 원인은 여성 호르몬과 그다음에 임신이 영향을 줄 거라고 하고 있어요. 오늘 뭐 유방암도 그러니까요. 그렇고 하지정맥류도 그렇고 타겟은 여자네요. 그러니까요. 이 여성 호르몬을 좀 눌러야 되겠네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전. 유전도 있어요? 한 명의 하지정맥류 환자분의 가족 중에 한 분 이상 하지정맥류를 같이 갖고 계실 확률을 한 80% 정도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비만, 우리가 얘기했던 오래 서 있는 분들. 아무래도 오래 서 있다 보면 피가 자꾸 중력 때문에 밑으로 쏠리는 힘이 세지니까 그 시간 동안 노출돼 있는 시간 동안 그 밸브가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행사나 방송이 있을 때 서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거기다 키리를 많이 신거든요. 저희가 조금이어가지고. 네, 단신들은 또 더 높은 걸 신거든요. 근데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있으면 더 이게 좀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인가요? 그냥 서 있는 거 말고도 힐을 신고 있으시면 이 종아리 근육이 긴장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 다리에서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려면 펌프가 필요한데 그 펌프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거가 펌프거든요. 더군다나 힐을 신고 이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이 돼 있으면 펌프 작용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더 하지정맥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도 요즘은 서 계시는 프로그램도 동물 프로그램 하시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다행히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오래 있는 거는 뭐 괜찮죠? 하지정맥류가. 앉아서 오래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. 진짜요? 하지정맥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. 오래 앉아 있어도. 아까 얘기한 대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종아리 펌프가 작동을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돼. 네,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주 일어나셔서 좀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약간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. 잠시만요. 지금 1시간 정도 우리가 앉아있어요. 맞아. 잠깐 일어나서. 나 이거 떨래.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. 나이가 들어서. 이것도 해야 돼요. 풀어줘야 됩니다. 자가진단 하면서 다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럼요. 그러니까요.
하지정맥류로 오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. 네. 그래서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리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은 다 하지정맥류의 가 원인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,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다리가 피곤하다, 네. 무겁다, 붓는다, 쥐가 난다, 저리다, 오. 또 아프다, 그다음에 발이 뭐 뜨겁다, 차갑다. 그래서 다양하게 얘기하시는데, 사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지정맥류 치료를 했을 때 그런 증상이 100% 다 좋아질 거냐는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쥐나는 원인만 이제 해도 뭐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지만 네. 그날 좀 너무 무리를 하시면 우리 축구 선수들도 중간중간 쥐나서 쓰러지듯이 네. 그런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. 또 허리가 아픈 분들이 같이 하지정맥류하고 병합 같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리 저린 증상이 같이 오실 수도 있고, 그래서 사실 검사하고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 이 증상이 100%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종아리나 어디든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해야지만 하지정맥인 건가요?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하지정맥이라는 게 이미 이제 진단하러 오셨을 때 하지정맥입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건가요?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꾸불꾸불한 지렁이들이 많이 보이면 딱 보자마자 하지정맥류가 심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, 깨끗한데도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진짜요? 그래서 사람의 정맥을 이렇게 크게 세 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일 피부에 있는 정맥이 있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정맥이 있고, 그 다음에 근육 속에 있는 깊은 심부정맥이 있는데, 보통은 중간쯤에 있는 그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데가 정맥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. 근데 거기는 망가져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있는 표제정맥, 그 피부에 있는 정맥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서 꾸불꾸불 튀어나올 건데,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복제정맥에 정맥류는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거죠.